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어김없이 아침 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기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10대 그룹, 우리나라 10대 그룹 CEO 최고 경영자는 세대를 좀 살펴보니 586 세대입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죠. 지금 50대 중반 정도가 됐죠. 후반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임원은 X세대가 약진을 했다. X세대, 70년대생을 말합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오너십 교체와 맞물려 2세, 3세 이렇게 오너십 교체가 좀 있었죠. 70년대생 임원들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세대 교체로 디지털 전환 가속. 기업마다 지금 디지털, 온라인 이런 쪽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X세대 임원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징계 하루 만에 대통령 겨눈 윤회 전쟁. 짧은 제목이지만요, 굉장히 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겨눴다. 윤회 전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달간 직무정지, 재가를 했죠.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그리고 이 집행정지, 그러니까 직무정지 2개월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전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주장관 사유와 달리 불복, 결전 태세다. 이 결전의 방향은 지금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3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피갈에 서울 60대 병상 찾다가 숨졌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증상이 심상치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확진 판정 사흘 뒤 집에서 사망. 병상 긴급 요청했지만 배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무증상자, 처음에는 무증상자로 분류가 됐대요. 그러나 중간에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던 거죠. 서울서도 병상 대란 현실화, 전국 하루 사망 2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거는 최다 필요 없습니다.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주 등 집값과열 37곳 규제 지역 추가 지정했습니다. 계속 규제받는 어떤 지역들, 그러니까 집값 급등하니까 계속 규제를 늘리고 있는 거죠. 창원 의창구는 투기 과열지구, 좀 더 강하죠. 투기 과열지구는요. 이렇게 되면요, 전국의 시, 군구 가운데 따져보니 절반이 규제 지역입니다. 웬만한 곳은 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최직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임 가능했지만 이런 표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사유가 담겨있는 결정문 요약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해임 가능했지만 뭔가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붙잡지 않는 여당. 누구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극찬이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소명, 수고에 대해서 고마움까지 표시했는데 이 정도면 여당 내에서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데 극찬 속에 붙잡지는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20년 옥살입니다. 억울한 옥살이었죠. 바로 이춘재 8차 사건. 그와 관련돼서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 속의 옥살이를 20년 하신 분. 그 사연 오늘 자세히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이럴 바엔 3단계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답니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줬다 더 힘들다. 차라리 아주 강하게 짧게 3단계로 간 뒤 제대로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전입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소장을 내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언론에다가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밤입니다. 밤에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물론 뭐 법치주의 훼손에 법 절차대로 대응하겠다. 이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설명이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요. 다른 결의 얘기를 하죠. 이번 소송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뭔가를 좀 피하고 싶은 듯한 이런 분위기도 풍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공개가 됐고 어제 나왔고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오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과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그러한 모습이 참 국가적으로 좀 창피한 같은 그런 느낌을 들어요.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 개혁의 어떤 큰 가닥을 타려고 했었는데 조국 장관 그랬지 윤석열 총장까지 징계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찹찹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임명권자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사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어떤 법이 정한 절차, 본인이 억울하면 그걸 어떤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싸움이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이제 그치를 정할 것 같지 않으니까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이지 않습니까?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자, 방금 들으신 영상 중에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뭐 표시가 오늘로 돼 있는데요. 어제 발언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님. 네. 기사도 받고 영상으로 들어봤는데 영상 가운데 좀 이렇게 귀를 잡는 몇 가지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다.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취지의 설명. 그리고
여권 분들의 여당 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로 지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여기 기사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했는데 이번 소송,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그 소송 피고는 대통령 아닌 추미애다. 굉장히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발언은 좀 조심스럽고 왠지 좀 뭔가를 약간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김관학 교수님께 보시기에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 지금 여권 내에서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대통령과의 정면 대결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예. 사실상 뭐 거취 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미 빠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송을 지금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이죠. 그리고 예. 취소 소송. 이거는 사실은 처분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어떤 한판 승부를 하겠다. 특히 변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나오진 않죠. 그렇겠죠. 법무부 장관이 대신해서 그것을 수행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여기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난다. 정지를 예. 인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추미애 장관한테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서도 어떤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줬잖아요. 그때는 사실 정치권이나 언론들의 평가가 이건 추미애 법무장관이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다르다.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행정법원이 얘기했던 거는 예. 사실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데 왜 굳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느냐 하는 예. 것이고 이번에는 징계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 사안이 사실 적절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서 사실상 이거를 그러겠죠. 판결을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 이런 뭐 표현이 이런 나왔어요. 표현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총장은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예. 2라운드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당사자는 뭐 좋든 싫든 임명권자였던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착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임명했는데 임명받은 사람이 사실 이걸 소송을 하고 이것이 일정의 이제 정치적 게임이 돼버리니까 상당한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대로 예. 대통령이 불러서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비위가 있으면 그것을 처벌을 받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유지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갑자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불러서 사퇴를 종용한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이 관행, 뭐 예. 제도적으로 뭔가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적절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권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 알아서 나가면 좋은데 내보낼 방법은 없고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고 있네요. 요 가운데 좀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당청 윤석열 소송 전 고민이다. 알아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나갔는데 내보낼 방법은 없고 뭐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의를 발판 삼아 나가라 압박했지만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은 버티기다. 사퇴시키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지만 이건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만약에 나섰는데 그래도 안 나가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여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수처, 이른바 이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그런 식의 모습을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당 내에서 윤석열 총장 지금 모습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지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람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나 이종훈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는커녕 지금 소송전을 강하게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쥐를 몰 때도 예. 그러니까 테러는 만들어 놓고 몰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테러 차단해 놓고 너무 그동안에 압박을 한 데다가 개인적인 그 모멸감까지 상당히 줬다. 모멸감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거 당연히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직무배제 명령 내리고 예. 징계 청구하는 순간 저는 국면이 확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데 예. 뭐 그 이후에 뭐 검사들이 다 전부 다 일어나 성명서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조직 차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전체에 대한 그 외압으로 이제 그 검사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국면에서는 윤 총장이 그만두는 순간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왔던 뭐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상징성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게 되면 예. 그 다음번 정권에서 이러지 않으리라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최동욱 뭐 전 총장이 사실은 뭐 상당한 압박을 받은 끝에 그만뒀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때는 자진 사퇴 형식이었죠. 예, 그 어찌됐건 사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는 그걸 끊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또 검찰 개혁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윤 총장도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막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까지 지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멈출 수 없고 한쪽에서는 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뭐 정치적인 어떤 뭐 행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충돌하는 겁니까? 아무튼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좀 알려진 거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쪽은 징계위 그리고 이에 대한 윤 총장 측의 반박 나란히 있죠.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대상 중에 하나가 있죠. 이 판사 문건.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뭐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징계위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학생운동 취지 좌익 판사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뭐 재판부 조롱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이거 추측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그리고 감찰방해 내용이 각각 있죠. 여기 보면 이런 징계의 판단입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면 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건 뭐 가정에 근거한 판단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리고요. 측근 보호 위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규정에 따랐다.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도 참 논란이 좀 있었죠. 정치적 중립 위반.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이 관련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왜 여론조사 제외 계속 요청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자체 여론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한번 얘기는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자, 그럼요. 요 마지막 부분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발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저 발언 뒤에 대대적으로 저 내용이 알려졌고요.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저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계속 등장하는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부분이야말로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징계위가 판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여론조사 얘기는 사실은 표면적인 거고 진짜 내용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아까 인터뷰 표현처럼 예. 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치를 네. 안 한다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라는 예, 거죠, 지금. 그 부분을 문제를 삼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 때와 국감장 발언 때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 이렇게 징계위는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저는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위가 이번에 판단 근거로 내세운 게 두 편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 중에는 공교롭게도 이제 이완규 변호사라고 지금 윤 총장 지금 법률 대리인이 2007년에 썼던 논문을 그 논문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논문의 근거가 뭐냐 하면 정권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걸 판단 근거로 뒀어요. 근데 저도 그 논문을 살펴봤는데 그 논문에 어느 정도의 수위와 어느 정도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약간 좀 총론적인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네. 기준을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윤 총장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것이 과연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을 손상한 거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판단 근거기 때문에 예. 가능성과 의심만으로 저는 예단한 그런 징계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사유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판단 그리고 이제 반박까지 여기 표로 져 있는데 요 관련된 기사가 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징계위의 결정문 요지 중에 담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종합적으로 이건 해임 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다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이 돼야 된다.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예요. 해임 가능하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댔죠. 앞선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유례가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 유례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리고 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 부분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네 가지 사유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아까 설명했지만 네 가지 사유 중 또 소개돼 있고 저런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진년 변호사, 김문학 교수님께서는 이 공개된 사유, 결정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진년 변호사 그리고 김문학 교수님 이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년 변호사. 추후의 굴욕. 우리가 민사소송을 했는데 100억 달라고 소송했는데 100만 원 인정됨. 그게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단위가 달라진 거군요. 해임을 그러면. 요청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새벽 4시까지 경론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왔는 결론이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 사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3가지 그러니까 뭐 그 언론사 사주와의 어떤 부적절한 접촉이라든가 아니면은 징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고 돼 있었고 뭐 불문, 무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떤 징계 사유를 삼았던 이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지금 다 봤더니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것이 직권남용 권리죄에 성립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총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검사 강령 위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은 최근에 여권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 검사들 최소 지금 징계 2개월 이상 다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징계 2개월이 아니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사유를 쭉 보면은 처음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으니까 저는 지금 이 총장 일하는데도 부족하다.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 다만 국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퇴임 후에 생각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경광부회했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렇게 중징계 사유라고 했지만 결국 중징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굴욕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렇게 좀 보신다고 이제 표현을 적어 주셨어요. 자, 김관옥 교수님께서 쓰신 거 보니까 요 두 번째 내용, 아까 뭔가 해임 가능하나 뭐 몇 가지를 고려했다. 그 부분을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위가 있고 하지만 임기제라는 것이 검찰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결과로서 징계 2개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수위의 징계면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라든가 특히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했던 어떤 기여 문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감안해서 나타난 2개월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이 왜 제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3년에도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정직 1개월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사유가 지시 불이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 하나로 정직 1개월이에요. 근데 지금 6개 사안에 3가지, 4가지 사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중립성, 왜 여론조사에서 한 번만 빼달라 그러냐.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사실은 반대로 신분을 보장받는 대가로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치적 효과가 엄청나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분을 딱 한번 나 빼달라. 그걸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강경하게 자기를 보호하려면 더더욱 강하게 그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것을 해야만 정적 중립성이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판사 문건 이제 사찰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뭐 여기 조선일보에서는 증거 없이 추측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윤 총장 측에서 윤 총장 측 얘기를 반박이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위원회가 이제 제시한 그 문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고 수사 방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근 검사장인가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은 굉장히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회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무원 이제 강령에도 거기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본인이 지휘할 수 있는 전문 수사단을 구성해요. 이거는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를 했고 수사팀도 반대했던 것이에요. 본인이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지시 불이행위로 1개월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개월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임기제라는 부분과 타협을 좀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짧게 드릴게요. 저는 이거 징계위가 실수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다. 엄청난 실수를 전 했다라고 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법적으로 이게 저 재판에서 아마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거라고 보는 게요. 우선 잣대가 고무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해임이 가능한데 2개월간 깎아줬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 그렇죠. 깎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깎아줬다 그러니까 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아니, 그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혐의도 해줄 수 있는데 더 깎아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다. 이건 굉장히 좀 실수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런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번 그 징계위 결정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한 정치적 결정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런 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어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